준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6일 병인 여섯 번째 기사 1524년 명가정 3년 평안도에 여역이 크게 일어 죽은 사람이 선천에 18명, 곽산에 30명, 정주에 19명, 철산에 10명이었다. 준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7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김안로의 죄목이 그 실상보다 지나치면 안 되고 실상에 미치지 못하여도 안 되니 삼공을 불러 김안로의 일은 대신 대간 시종이 다 논개함으로 애써 따라서 파직하나 그 파직 성전이 실상이 맞아야 하는데 마침내 나라를 그르칠 것이라 한다면 그 죄목이 매우 크므로 반드시 고신을 빼앗아야 할 것이거니와 김안로의 한문뿐이 아니라 조정에 관계되었고 이는 유식한 사람이니 파직만 하더라도 집에 있기에 불안할 것이다 라고 말하라. 준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7일 정묘 두 번째 기사 남군 이유청 권균 등이 아뢰기를 대간 시종이 아래 말을 보면 파직만 할지가 아니고 전일 신들이 아랜 뜻도 파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홍문관의 차자를 보면 말이 매우 긴절히 관계되니 이런 말을 들어 승전을 바친다면 파직에 합당하지 않을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나도 성전과 논계의 말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므로 경들을 불러서 의논하는 것이다. 김안로에게 지금 드러난 잘못이 없는데 어찌 장래의 일로 귀양 보내겠는가. 그러나 조광조 때의 죄가 무거워서 고신을 빼앗은 자가 있는데 이는 저들과 차이가 있기는 하나 아랫 말이 이러하니 고신도 아울러 죄다 빼앗는 것이 옳다 하였다. 준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7일 정묘 세 번째 기사 대간이 김안로의 이를 아뢰니 정교하기를 김안로를 장차 그리할 것이라는 것으로 기양 보내는 것은 지나치다. 대신에게 의논하여 이미 고신을 빼앗게 했다 하였다. 준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7일 정묘 네 번째 기사 대간과 삼공이 김안로를 기양 보낼 것을 두 번 아뢰었으나 다 윤하지 않았다. 준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7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삼공이 아뢰기를 요즘 재변으로 말미암아 비전하여 이제 이미 한 달을 넘기셨으니 이는 참으로 하늘의 경계를 삼가는 지극한 뜻입니다. 무릇 하늘의 경계를 삼가는 데 있어서는 비전하지 않더라도 상께서 마음을 스스로 조금도 늦추지 않으시면 정전을 회복하여도 되며 그늘 오래도록 무신화를 대하고 형옥을 결단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셨는데 이런 일을 하시면 곧 전심에 응하여 전견에 답하는 것이 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어제 정원이 청하였고 이제 대신도 이를 아뢰는데 무신화를 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니 정전으로 돌아가겠다 하였다. 준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7일 정묘 여섯 번째 기사 헌문관 은교 심사손이 상사하여 김안로의 일을 논하고 기양 보내기를 청하였으나 윤하지 않다. 준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7일 정묘 일곱 번째 기사 윤원보를 2조 판수로 허귀행을 2조 참판으로 삼았다. 준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7일 정묘 여덟 번째 기사 금부가 황기, 김성국, 원수장 등이 한승씨 이수 지동관으로 되어 아는 거자의 시권을 그 거자에게 덜어 보이고 또 과차를 말하여 준 죄에 대하여 장 80에 고신 3등을 빼앗기를 청하니 공감 1등을 명하였다. 준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8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김안로를 귀양 보내기를 청하여 세 번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준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8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지중추부사 이자건의 졸기 사신은 논한다. 연산 때 대간들을 명수하여 창기를 위하여 시를 짓게 하였는데 이 자건이 대사원으로서 입참하여 홀로 앞에 나아가 신이 감히 시를 짓지 못하는 까닭은 직분을 잃기 때문이 아니라 성덕에 누가 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하니 연산이 노하여 곧 나아가라고 명하였다. 집이 이 계명이 공의 강직이 없었던들 우리들이 후세의 비평을 면치 못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감사하였고 그때 사람들이
다 그 풍헌의 채모를 얻은 것에 감복하였다. 김효년 신진들이 과격할 때 공이 일찍이 말하기를 한 해에 교화하는 것은 성인도 어려우니 지금의 일은 폐단을 일으키는지 모른다 하였는데 외생인 정은 김광복이 이 말을 듣고 공박하였다. 이처럼 강직하고도 깨끗하였으므로 친족의 왕래가 쓸쓸하였다. 현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9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김한노가 임금이 하지 않은 말을 만들어 제가 좋아하지 않은 사람을 배척하고 이러한 일을 또한 스스로 승복하였는데 이것은 큰 일이니 유난하셔서는 안 됩니다. 추구하여 조율하면 주의 경중을 알 수 있고 신들이 귀양복 내기를 청하는 것은 오히려 가벼우니 조율하여 보게 하소서 하고 3번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중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9일 기사 두 번째 기사 홍문관이 상차하여 김한노의 일을 논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중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10일 경우 첫 번째 기사 대간이 김한노를 귀양 보내기를 청하여 2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중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10일 경우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범이 성 안에 들어와서 전일을 조출하고 명하셨을 때 장수가 삼가 잡지 않았으므로 지금까지도 있어서 밤이면 산 밑에 사는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한다 합니다. 이것은 다 군율이 해이한 탓이니 전일의 착호 장을 추구하고 다시 빨리 잡게 하소서 하니 다시 잡으라고 명하였다. 중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10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참청갓 김영이 아뢰기를 김안노의 정상은 상께서 이미 환히 아시는데 어찌 이처럼 유난하실 수 있습니까? 지난 을해년에 안당이 이조 판서가 되어 조종의 성헌에 변경된 것이 많고 인물을 첨가하였으면 곧 유품을 제수하였습니다. 그때 신이 장령이 되어 그 구법을 변론하는 것을 보고 논계하였는데 상께서 답하기를 안당은 과연 법에 어그러지는 일을 많이 건청한다 하셨습니다. 신이 물러갔다가 다시 논계하려 하니 그때 다들 상께서 그 일을 이미 아시니 그가 스스로 꺾일 것이다 하고 또 당시 사람들이 바야흐로 안당을 어질게 여김을 끝내 아뢰지 않았는데 그 뒤에 안당이 대간의 논의를 혐오하여 경연해서 아뢰기를 대간의 말을 반드시 다 옳게 여길 것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때 합사하여 누순에 이르도록 논계하였으나 윤허받지 못하였는데 그때 안당의 죄를 다스렸다면 크게 실패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때 경련에서 대간이 아뢰기를 수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라의 일을 가르칠 것입니다 하였으나 좌우가 다 안당을 어질게 여기고 감쌌는데 이 행위 대사원으로서 입시하여 아뢰기를 이처럼 감삼으로 소인을 늘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소인인 줄 알면서 곧 제거해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주저해야 합니까 하였으나 상께서 끝내 윤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흐름이 더욱 승하고 그 형세가 더욱 굳어졌고 조광조가 정은이 되어서는 양사가 안당을 논한 것을 혐오하여 김전 박상의 일을 빌어 양사를 논박하여 가라. 마침내 큰 잘못을 가져왔습니다. 또 안당을 정승으로 함께 추천하였는데 그 복상날에 신용계에게 사람을 보내어 물으니 신용계가 다른 사람을 청구하였으나 수의하는 자 주서 윤구였는데 도리어 안당으로 아뢰었으니 안당이 자신이 무응할 생각을 늘 품어 마침내 크게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김한노의 이런 조정이 논개한 지 이미 오래였으니 유난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고 지독한 허관이 아뢰기를 김한노의 일이 용서할 만하다면 김한노는 육경인 사람인데 어째 감히 온 조정이 논개하겠습니까? 전일의 일과 이제 김한노의 일을 참고하여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10일 경우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상소하였다. 대리야 신들이 보건대 김안노는 본래 간사한 인물의 소인의 자질로 문묵의 기예를 성취하여 세상을 속에서 이름을 얻어 이름 일찍이 사림의 주예를 얻고 곧 성조의 탁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공주에게 장가가고 자신이 육경 자리에 있게 되며 뜻대로 방지하고 이론을 일으키기 좋아하여 위복을 마음대로 부려 자기에게 붙지 않고 스스로 지키는 자가 있으면 공론을 칭탁하여 마침내 반드시 남몰래 배척하므로 계책은 자기가 행하나 그 행적이 드러나지 않는 듯이 이 의의 근거를 만들어도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헌문은 한 나라의 공론이 나오는 것인데 그 장관이 되어서는 속으로 묵은 혐의를 품어 해독을 마음대로 주려는 계책을 힘쓰고 전조는 조정이 선거하고 주의하는 공기인데 그 힘을 빌어서 마음먹은 것을 행하여 은혜와 원수를 갚는 바탕으로 하려 하였으며 임금의 말을 위조하여 퍼뜨리고 그것을 의지하여 형세를 만들어서 제가 좋아하지 않은 사람을 배척하기까지 하였으니 이것은 신하의 큰 죄로서 그가 이런 일도 해내는데 무슨 일인들 참아 못하겠습니까? 동률이 감히 그런 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대간이 감히 그 악을 탄핵하지 못하므로 유식한 사람들은 곁에서 보고 한심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 공론이 답답하게 눌려 있는 것이 마치 말세와 같은데 다행히 상명이 위에 계심에 힘입어 조정의 기강이 정연하여 물러나지 않으므로 오히려 공론을 두려워하여 크게 간사를 부리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간사한 행적이 뚜렷이 사람들의 이목에 드러나 있어 엄폐하기 어려운데 전하께서만 아직 모르실 뿐입니다. 수년 뒤에 크게 간사를 부려 조정에 화를 끼치고 해가 백성에게 미친 뒤에는 전하께서 아시더라도 끝내 무슨 보탬이 있겠습니까? 대저 간사를 알기는 어렵지 않으나 간사한 자를 해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예전에 한 원제는 공현이 속이는 것을 알고도 멀리 물리치지 못하였고 한 장제는 두헌이 방자한 것을 알고도 법을 바르지 못하였으므로 한나라가 거의 망하게 되었으니 수인의 정상을 알고도 제거하지 않고 제거하여도 멀리하지 않으면 국가가 마침내 구제하지 못할 지경이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순 임금은 사융의 주위를 다스려 사방의 먼데로 내쳐서 이 매력을 막았으므로 사융이 당우 때에 화를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기만노로 파직만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임금의 소인을 처리하는 도리이겠습니까? 그가 이제 한산한 지위에 있어 불평이 뼈에 사무쳐 조정의 동정을 엿보고 틈이 나기를 바라며 보복할 생각을 하루도 잊지 않는데 기회를 얻으면 그 호환이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요 엄하게 단절해야 합니다. 예전에 여회는 왕한석을 탄핵하여 천하가 그 해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고 조정은 진회를 논하여 이제 그 암을 알았다 하였으나 그때 두 사람의 말을 살피지 않았으므로 위태롭고 어지럽게 되었습니다. 이제 김한노가 뿌리 잡은 데에 의거하여 가찰하고 엄험한 것이 어찌 왕한석 진의 사람됨보다 덜 하겠습니까? 지금 때를 잊고 다스리지 않으면 마침내 국가를 그르칠 것입니다. 전하께서 김안노를 백진히 보전하려 하시나 어찌 종사의 중대함을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종조에 있어 임사홍도 제2의 헛된 명망으로 남물의 간산꾀를 성취하고 왕실과 혼인을 맺은 것에 의탁하려는 세력이 있었으므로 성호 사사처럼 그슬려 잡기가 쉽지 않은데 성종께서 그 간흉임을 환히 알고 곧 결탁하여 어지럽히는 주의를 다스리어 먼데로 귀양 보내셨으나 그때 간사를 막는 것이 엄밀하지 않아 다시 일어나는 길을 끊지 못하였으므로 얼마 안 가서 소환되었고 패조로 만나 간사를 부릴 수 있었으므로 전의 유감을 풀려고 바른 선비들을 죽여 갚지 않는 얼충년의 화를 가져왔는데 이것은 전하께서 친히 보신 것입니다. 이제 대신 대간 시종이 여러 날 논집하여도 상께서 번번이 김안노는 지위가 육경에 있으므로 멀리 귀양 보낼 수 없다 하시고 또 형적이 드러나지 않았다 하시나 대저 슬책을 부려 마음에 먹은 것을 성취하는 간사한 사람은 반드시 위로 임금의 근친과 결탁하고 아래로 위세의 흉성함을 얻어하여 기염이 치성해서 자신을 두려워하게 한 뒤에야 간사한 계책을 크게 행함으로 사람들이 의논하지 못하는 것이니 본디 지위가 낮고 세력이 작은 자는 할 수 없는 것인데 어찌 지위가 육경에 있다 하여 멀리 귀양 보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시비를 마음대로 어지럽힌 정상이 사적에 나타났고 임금의 말을 칭찬하여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배척한 것을 김만로도 이미 스스로 승복하였는데 어찌 형적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 멀리 왕한석 진회가 해독 끼친 것을 거울 삼고 가까이 임사홍이 나라 그르친 것을 경계삼아
공의에 따라 김안노를 멀리 기양 보내어 좋아하고 미워하는 공정함을 보이소서 했는데 전교하기를 소에 보복할 생각을 하루도 마음에서 잊지 않았다 하였는데 이것은 뒷나라의 일을 걱정하는 것이겠으나 이 사람이 어찌 감히 그렇게 하겠으며 그렇게 한다면 뒷날에도 어찌 공론이 없겠는가 하였다. 진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10일 경호 5번째 기사. 강원도관 젤사 권희명이 장대하기를 천천부사 5개를 자상하고 계지하며 부지런히 삼가서 백성을 돌봅니다. 흡곡현령 박연은 백성을 다스린데 속임수를 쓰므로 엉망을 많이 일으킵니다. 하니 오결에게 향표리 일습을 내리고 박연은 바직하라고 명하였다. 준조실 52권 중종 19년 11월 11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사간 남효이 장령 한승정 등이 김안노를 추가하여 다스리라는 뜻을 반복하여 논하고 영사 권균, 참판관, 유여림, 시간관, 심사손 등도 논하였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준조실 52권 중종 19년 11월 11일 신내 두 번째 기사. 대간이 김안노의 일을 4번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다. 준조실 52권 중종 19년 11월 11일 신내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준조실 52권 중종 19년 11월 11일 14번째 기사. 헌문관이 상차하여 김안노의 일을 논하였으나 윤화하지 않다. 준조실 52권 중종 19년 11월 11일 15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준조실 52권 중종 19년 11월 11일 16번째 기사. 황해도 문화 등의 고을에 천둥이 하다. 준조실 52권 중종 19년 11월 10일 임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김안노의 일을 논하여 4번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다. 준조실 52권 중종 19년 11월 10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이환을 홍문관 직제학으로 허위를 시강원 보덕으로 심사선을 의중부 사인으로 황효훈을 은교로 삼다. 준조실 52권 중종 19년 11월 13일 개요 첫 번째 기사. 대간이 김안노의 일을 4번 아뢰고 홍문관도 아뢰었으나 다 윤화하지 않다. 준조실 52권 중종 19년 11월 13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준조실 52권 중종 19년 11월 13일 개요 세 번째 기사. 함경도 권잘사 한효은이 장계하기를 안변부사 윤세호는 자상하고 청신하며 부세를 함부로 매기지 않으므로 백성이 그 혜택을 받습니다. 경성판관 지 한생은 잔열하여 이를 돌보지 못합니다. 하니 윤세호에게 향표리 일습을 내리고 지 한생을 바직하라 명하였다. 준조실 51권 52권 중종 19년 11월 13일 개요 네 번째 기사. 평안도에서 7월 이후에 여역으로 죽은 자가 귀성에 107명, 삭주에 19명이었다. 준조실 52권 중종 19년 11월 14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지평기형 정은 안사언이 김안노의 일을 반복하여 아뢰고 검토관 조인규, 사경, 황령, 참천관 허협, 김협, 지사 홍숙, 특징관 한형륜, 조옥권 등도 논하고 영사 남건이 아뢰기를 시비가 가려지지 않고 곤란한 것을 상께서 매우 싫어하시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는 까닭을 분명히 보이시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서 김안노에게 붙쫓는 자가 김안노를 죄가 없는 것으로 구제하려 하면 반드시 김안노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하여 지금 바른 논의를 하는 자를 배척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시비가 혼란하고 바른 논의가 날로 꺾여져서 그 화를 구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안노를 조정에 있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삭직만 시키면 속으로 묵은 유감을 품고 방자하게 돼 그 화를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전부터 왕가와 혼인을 맺은 자는 자치하기가 실로 어려운 것입니다. 예전에 광무제는 한나라의 명주였으나 양송이 작은 혐의로 마원을 참소하여 이간에서 마원 같은 명신을 끝내 보존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그럴듯한 말로 참사하면 명주일지라도 현혹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들이 김안노를 논하는 것도 성명을 믿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무릇 조정이 이 사람을 논개하는 것은 다 국가를 위하여 간사한 사람을 제기하는 것이니 종사의 큰 계책을 위하여 애써 따르소서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평안도의 여역이 다시 일어와 죽은 자가 매우 많으니 변방을 채울 계책을 미리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며 남군이 아뢰기를 평안도는 실로 큰 곳이고 경계가 중국과 잇따라 우리나라의 문호가 되므로 부실을 하게 해야 하는데 천재가 또 이러니 여름부터 가을까지 여역이 치성하여 죽은 자가 이와 같으니 참으로 염려스럽거니와 국가에서 장차 어떻게 처치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기형이 아뢰기를 평안도가 염려스러울 뿐이 아닙니다. 신이 함경도 도사가 되어 보니 그 산 밖에는 야인이 살고 산 안쪽은 우리 땅인데 올해 큰 물이 몹시 흘러내려 전토가 다 떠내려가고 묻혀서 경작할 만한 땅이 아주 없어졌는데 길주, 경성, 부령 등이 더욱 그 해를 입었으며 강원도의 불도 매우 큰 재변입니다. 이것을 봐도 김한노 이를 쾌히 결단하여 재변을 거치게 해야 합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14일 갑술 두 번째 기사 홍문관의 김한노 이를 논하였으나 윤하지 않다. 중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14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14일 갑술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김한노는 상교에 이미 삭직하였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법을 쓰는 데 있어서는 온전한 과조를 제주어야 아래 사람이 법을 농간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조율하면 그 경중을 알 수 있는데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옛 임금에게도 언정이 없는 것은 아닌데 지친 일지라도 반드시 죄 중 까닭은 왕법을 가감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문제는 매우 인자한 사람이었으나 박소에게 죄가 있으므로 용서하지 않았고 우리 태종조의 소훈 왕후의 아버지 시몬에게 죄가 있으므로 역시 온전한 과조로 죄 주었는데 지금 김한노 일은 상교가 이러하시니 신들은 재직하기가 참으로 미안합니다. 신들의 뱃슬을 갈면 다른 공연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잔교하기라. 김한노 일을 한나라의 박수와 우리 태종조의 시몬의 일로 견주었으나 박수, 시몬은 다 이미 드러난 죄가 있었으니 김한노의 일과 같은지 나는 모르겠다. 또 조정이 호환이 있을 것을 염려하나 이 사람을 이미 조정에서 내치고 고신을 죄다 빼앗았으니 어찌 조정의 의논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또 아렌데스에 사직한다는 뜻이 있는데 어찌 이 때문에 사직할 수 있겠는가? 나도 이 때문에 대간을 갈 수 없다 하니 대간이 또 아뢰기를 신들이 아뢰는 것은 이미 아주 상세한데 용납하지 못하였으므로 재직하기 미안하니 빨리 가소서 하니 잔교하기를 김한노는 이미 고신을 죄다 빼앗았으므로 죄 주지 않은 것이 아니며 재상을 반드시 기양 보낼 것 없다. 또 대간이 어찌 김한노의 일 때문에 사직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민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14일은 갑술 다섯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 권희맹이 지게하였다. 삼척의 백성 배중호는 제 동생 장매가 기르는 소가 제 밭의 메밀을 먹은 것에 놓아여 제 누이를 때리고 제 어미가 가서 말리니 배중호는 또 제 어미가 말리는 것에 놓아여 휘둘러서 내상을 입혀 여러 날 신음합니다. 준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15일 을한 첫 번째 기사 장원이 아뢰기를 김한노의 일은 상께서 이미 환히 아시고 공론이 이러한데도 유난하시니 신들의 생각으로는 조정이 안정하지 못할 듯합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정원은 내가 대신 대간에게 답한 것을 이미 알겠거니와 답한 뜻을 이미 알겠거니와 참으로 기양 보낼 수 없다 하였다. 진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15일 을해 두 번째 기사 홍문관 직제학 이환 등이 상서하기를 좋은 곡식을 기르는 자는 강아지 풀을 없애야 하고 나라를 보존하는 자는 간사한 자를 물리쳐야 하는데 예전부터 임금이 우선 편하기 위하여 그 뿌리를 일찍이 끊지 못하면 뒷날에 화를 끼치지 않은 적이 드무니 이것은 고금을 통한 걱정거리입니다. 신들이 범연하게 논할 겨를이 없으므로 우선 가까운 일을 아뢰겠습니다. 임사홍은 행실이 엄음하고 간사한 사람으로 문의의 작은 기술을 성취하여 성종께서 알아주셨으므로 좋은 벼슬에 빨리 올랐는데 붕당을 만들어 사부를 선동하고 총명을 어지럽혔습니다. 성종께서 그 간사를 환히 아셨으나 성도가 자상하여 멀리 내치지 못하셨으므로 그 몰래 지닌 괴이한 생각은 언연하여 고치지 못하고 마침내 갑자 내내 화를 끼쳤는데 이것은 전하께서 친히 보고 들으신 것입니다.
조광조, 김식이 경수를 카탁하여 조경하는 부박한 무리와 체결하고 격알한 짓을 창도하여 마음먹은 것을 마음대로 행하였으므로 화복을 마음대로 하고 의지하는 형세가 이루어지고 세력이 드디어 치성하여 화가 거의 일어나게 되었으나 유식한 사람들이 곁에서 보고 속으로 한탄만 하고 감히 말하지 못하였는데 선하께서 그 간사한 것을 살피지 못하고 도리어 가까이 하고 믿어서 일을 맡기시다가 마침내 조정의 정사를 어지럽혀 나라의 형세가 위태롭게 된 뒤에야 전하께서 비로소 깨달아 혁연히 용결하여 성단을 밝게 보이셨으나 그 끼친 해독과 남은 패습이 지금까지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대신이 기밀을 밝히고 계책을 결정하여 건백하고 억제하여 일찍이 조치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김한노는 묵묵으로 신능을 바쳐 말을 잘하고 날빛을 좋게 보이며 음흠하고 간사하여 갑자기 육경 바늘에 올라 은혜와 원수를 갚는 일을 자행하며 탐욕스럽고 들어오나 그 세력을 두려워하여 감히 말하는 자가 없는데 대신이 깊이 생각하고 익히 헤아려 그 정상을 극진히 말하고 대간 시정이 번갈아 상소하여 함께 다투어 귀양 보내야 할 주의라 하여 복합하여 명을 기다린 지 열 이틀이 되어도 전하께서 오히려 도리를 어겨서 인친을 감사 관장만을 삭탈하셨으므로 사론이 오히려 답답하고도 공도가 펴지 못하니 신들이 참으로 통탄합니다. 김안로의 간사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들이 공주를 맞으며 잠자를 언사하여 관가에서 수리하는데 김안로 자신이 경영에 참여하여 예전부터 만들어져 있는 것을 헐고 새롭고 공개하게 지었으며 집안일을 주관하는 거센 종이 남의 첩을 강간하며 헌사가 금명하여 다스리는 것을 악을 징계하려는 것이었는데 자신이 가장으로서 완악한 하인을 시켜 함부로 상언을 올려 대원을 요동하였으니 유식한 제 집으로 오히려 뻔뻔스레 이런 일을 참아할 수 있습니까? 헌부의 어른이 되어서는 무사람이 그 몹시 각박한 것을 두려워하였고 전령을 맡아서는 자기 사사로운 뜻대로 자행하여 좋아하지 않는 사람 배척할 때 성의에 거슬린다고 핑계하여 말을 만들어 밖에 퍼뜨려서 변명하기 어렵게까지 하였으니 그 방자하게 속인 자치가 어찌 뚜렷하게 드러났을 뿐이겠습니까? 그의 조정이 화를 끼쳐 전과 같은 일을 다시 밟게 되었으므로 대신 대간이 후한 제거를 깊이 도모하여 귀양 보내기를 굳이 청하는 것은 그 뜻에 까닭이 있는데 전하께서 정에 걸려 가볍게 듣고 머뭇거리고 결단하지 않아서 공론이 오래 눌려 있고 인정이 어수선하게 하시니 신들이 더욱 통탄합니다. 전하께서 육경을 귀양 보낼 수 없고 정상이 뚜렷하지 않은데 어떻게 주의 주느냐고 핑계하시나 이는 더욱 그렇지 않습니다. 천길의 두골 개미 구멍이 무너뜨릴 수 있고 서리를 밟게 되면 곧 굳은 얼음이 얼게 되는 것인데 더구나 김안로의 정상을 조정해서 누구나 다 환히 알고 드러나게 다툰다면 뚜렷하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악을 양성하여 극진하게 되기를 기다렸어야 도모한다면 후회하여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간사하고 속이는 정상을 가리고 칠한 안위의 깃털을 살펴 강단을 쾌히 보여 외방으로 귀양 보내시어 공론을 펴고 종사를 보존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이미 조정해서 아랜 뜻을 알기 때문에 그 고신을 죄다 빼앗게 하였다. 어제 제상바늘에 있었는데 오늘 귀양 보내면 중해에서 보고 듣기에도 놀라울 것이므로 유난하는 것이다 하였다. 진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15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시간간 황효헌이 아뢰기를 김만로의 정상은 이미 본관의 소에 가조 아뢰었습니다마는 이 일은 당초에 대간의 견문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대신이 상세히 하려 아랜 것이니 대론으로 파직을 청한 것과 같은 유례가 아닌데 상께서 육경으로 고신만을 빼앗아야 한다고 분부하셨습니다. 이 점에 김만호에 관한 일은 온 조정이 논개하고 한 사람도 아깝게 여기는 자가 없으니 반드시 쾌히 따르셔야 물정도 쾌할 것입니다. 다른 재상이라면 모르겠으나 김안로는 인친이므로 반드시 공정하게 죄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 육경 중에는 아깝게 여길 만한 사람이 한둘은 있겠으나
이 사람은 사람들이 죄주의한다고 하니 무사람의 이는 이러한데도 유난하시면 인심이 불안할 것인데 귀양 보내기에 무슨 어려울 것이 있어 유난하지 않으십니까? 귀양 보내면 그도 장차 스스로 뉘우쳐서 그 자신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유난하지 않으시면 공론이 더욱 일어나서 그 자신에게 이롭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참찬관 김희수가 아뢰기를 김한노이를 대신 대간 시종이 말로도 농계하고 상소 또는 상차하여 논하기를 하지 않아도 이제까지 유난하심으로 대간이 사직하려고 생각합니다. 온 나라의 공론을 끝내 폐기할 수 없으니 쾌히 따르시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굳이 논함으로 마지 못할 형세가 되어 윤호하신다면 본디 간사라는 사람을 쾌히 제거하는 뜻이 없는 것입니다. 하고 특징간 이 사균, 박유령 등도 논계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진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15일 올해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상소하기를 신들이 김안노의 죄상을 두루 아려 우르러 천청을 번거롭히고는 곧 혁연히 진노하시어 율문을 살피고 주의를 정하여 크게 오호를 보이실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복합한지 거의 반달이 되어도 막연히 굳게 거절하시니 소인이 종이를 붙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이고 현혹하는 것이 매우 굳으므로 또한 그 술수에 빠지시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까? 예전에 당덕종이 이 필에게 사람들은 노기가 간사하다 하나 짐은 전혀 그럴 줄 모르겠다 하니 이 필이 그것이 바로 노기를 간사하다고 하는 까닭입니다. 폐하께서 아셨다면 어찌 건중의 난이 있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전하의 명단은 덕종처럼 어리석지는 않으시나 김만로의 간사가 노기보다 심함으로 그 정상을 죄다 알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김만로가 마침내 나라를 그르칠 것이라는 말을 익히 듣지 않으신 것도 아닌데 아직 괴히 결단하지 못하시니 건중의 난을 오늘날에 다시 보시려는 것입니까? 신들이 극진히 아뢰어 마지 않고 굳이 다투어 물러가지 않은 까닭은 싹트기 전에 화를 없애고 나타나기 전에 난을 없애려는 것인데 전하께서 무엇을 꺼리어 오래도록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대저임금이 법을 쓰는 데 있어서는 죄의 대수를 보아 그 법의 경중을 베풀고 친소나 애증에 따라 달리하지 않아야 공론이 밝아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 것이며 가깝다 하여 그 법을 달리하거나 사랑한다 하여 그 죄를 용서한다면 이는 곧 스스로 그 법을 업신여기는 것이므로 소인이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 시기를 텀다 쓸쓸을 부려 국가가 마침내 구제할 수 없게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귀만노에 탐오하고 교만하에 넌저시 해치고 독을 부리는 것은 잠시 버려두고 논하지 않더라도 그 즐겨 이 일을 일으켜 무사람의 마음을 미혹하여 국시를 정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소종묘가 그 간사한 짓을 하면서 굳고 거짓을 말하되 잘 변론한 것도 이보다 더 할 수 없으며 임금이 하지 않은 말을 만들어 밖에 퍼뜨려서 제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배척한 것은 정의가 임금의 명을 가탁하여 구준을 내친 술법도 이보다 더 할 수 없습니다. 이 을을 내어 무사람을 미혹한 주와 거짓을 만들어 전하에 사람을 모함한 술법은 철저히 주획하여 정상을 알아내고 죄명을 바로 율문을 살피면 죄의 경중을 알 수 있고 국가의 기강이 더욱 떨쳐 공도가 더욱 밝아질 것인데 전하께서는 혼인을 맺은 연고류에 끌려 차마 곧 법으로 처치하지 못하시나 대저 법이란 선왕께서 만드시어 천하가 함께 의지하는 것이니 어찌 한낱 김안노를 위하여 선왕께서 만드신 것을 버려서 천하가 함께 의지하는 것을 어지럽힐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육녀 공주는 한 무지의 누이고 공주의 아들 소평군이 황제의 딸에게 장가 갔는데 육녀 공주가 병으로 고통할 때에 금 1천금과 돈 1천만으로 소평군을 위하여 미리 사죄를 속하니 황제가 허가하였습니다. 공주가 죽은 뒤에 소평군이 마음대로 술에 취하여 법을 범하니 황제가 눈물을 흘리고 한참 있다가 어찌 황제의 친척이라 하여 선왕의 법을 업신여기겠는가 하고 마침내 그 법을 요동하지 않았으므로 한나라가 더욱 융성하고 사필이 칭찬하였는데 전하께서는 김한노를 국진히 보존하려고 스스로 그 법을 무너뜨리시니 옳겠습니까? 근년에 호남에서 한 망령된 남자가 글을 배울 때에 장난삼아 전지를 지어 무사람에게 전파했는데 이것은 무슨 짓을 하려는 뜻이 있었을까 한 것이 아니므로 본디 매우 죄책할 것이 못되나
참으로 임금의 말을 거짓을 꾸며 말을 만들어서 무사람을 현혹하는 것은 주의 주지 않을 수 없으므로 오히려 하혹하여 철저히 주의하여 마침내 법으로 처치하였습니다. 더구나 김안노는 학문의 힘과 세상에 높은 이름이 있으므로 그 소행은 본디 한 망령된 남자의 일과 다르니 임금을 동료하고 위목을 스스로 자행하였으므로 그 죄를 다스린 것이 엄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데 한나라의 법을 한 망령된 남자에게만 시행하고 김안노에게 시행하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것을 임금이 법을 쓰는 것이라 할 수 있겠으며 이것을 가깝고 사랑하는 자에게 치우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신들의 생각으로는 아마도 그 공도가 이로 말미암아 행해지지 않고 기강이 이로 말미암아 쓰지 않아 소인이 이로 말미암아 꺼리는 것이 없게 될 듯합니다. 예전부터 간사한 자를 용납하고 감사써 죄가 있어도 다스리지 않은 임금은 그 나라가 다 그 화를 받았습니다. 조국의 죄를 안율하면 죽어 마땅하나 진 시왕이 용사하여 다스리지 않았고 진회가 도당을 널려 정권을 오로지 하였으나 송고종이 다만 관직을 해면하고 죄를 방시하였으므로 마침내 조고가 진나라에 다시 임용되고 진회가 송나라에서 뜻을 얻어 그 화가 마침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고 천하의 해독을 끼쳤습니다. 두 임금이 조고 진해를 처치할 때 당초에는 우선 쉽게 넘어갈 뜻으로 이것이 무슨 해로운 것이 있으랴 생각하였으나 마침내 그 슬책 가운데 스스로 떨어지는 것을 몰라서 위망에 이르렀는데 이제 김안노는 그 벼슬만을 삭제하고 그 죄대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김안노는 살인의 허명이 있고 왕실과 혼인을 맺었으므로 그 형세는 금중에 유언할 수 있고 그 술책은 사습을 별난할 수 있으니 조고 진해처럼 난을 선동하지 않으리라고 어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사흉이 조정에 있으면 순임금이 내치지 않을 수 없고 소정묘가 정치를 어지럽히면 공자가 법을 바르지 않을 수 없었으니 시경에 사를 제거할 때는 망설이지 말고 악을 제거할 때는 근본을 힘쓴다 한 것이 이 뜻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순임금과 공자가 사악을 제거한 것을 본받고 한무제가 법을 쓸 때에 사정을 두지 않은 것을 생각하시며 진시황, 송고종이 소인을 엄하게지 않게 처리하여 뒷날에 우환을 끼친 것을 경계하고 당득종이 마침내 노개에게 현혹된 것처럼 하지 마시어 빨리 유사히 명하여 김안노를 철저히 다스리소서. 그러면 더할 수 없이 다행하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김안노는 이미 그 고신을 죄다 거두었는데 어찌 다시 추구하겠는가? 대간이 어찌 이 때문에 사직할 수 있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하였으나 양사가 드디어 사직장을 바치고 물러갔다. 그 글에 신들이 김안노의 죄상을 가지고 여러 날 복합하였으나 융가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신들이 언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재직하기 미안하니 빨리 갈아주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이제 김안노이로 대간이 사직까지 하니 보고 듣기에 놀랍고 재상이 기양 가는 것도 놀라울 것이다.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진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10일 을하여 5번째 개사 고령 첨사 조기를 파직하다. 호지로 통행하는 사람을 막지 않아 통사 지강쇠가 밤에 강을 건너가 고기를 잡다가 저들에게 사로잡히게 하였기 때문이다. 진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16일 병자 첫 번째 개사 병조가 아래기라 어제 비가 내렸으므로 천점에서 짐승을 몰던 군사가 다 비에 젖었을 것이니 바람이 차가우면 동상할 배단이 있을 듯하고 또 응달 벼랑이 얼어 미끄러워서 인마가 다닐 수 없는데 어찌합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표신을 전파하여 파진하도록 하라 하였다. 진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19일 병자 두 번째 기사 대간을 불러 취직하게 하였으나 다시 사직하고 물러가니 전교하기를 대간이 이처럼 사직하니 아랜대로 귀양 보내도록 하라. 경계에 가까운 곳에 스스로 원하는 대로 부처 할 것을 건부에 말하라 하였다. 진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16일 병자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었다. 사직하려고 명하셨으므로 취직합니다마는 김안노는 당초에 공론이 다 멀리 귀양 보내기를 청하는데 다만 건도에 붙여 하게 하셨으니 매우 온편치 못합니다.
성종조의 임사홍은 현저한 일이 없었으나 공론으로 유 삼천리에 처하였는데 더구나 김안노는 임금의 말을 사칭한 주에 매우 무거우니 멀리 귀양 보내더라도 상은이 또한 후할 것입니다. 준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16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16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대간에게 전교하기를 육경을 가까운 곳에 부처하는 것도 우연한 것이 아니니 이 때문에 대신도 원건을 말한다면 짐작해야 하겠으나 이제는 고칠 수 없다 하며 대간이 또 아뢰기를 김한노는 육경인이 주의를 성토하여 멀리 귀양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도 제 죄를 모르고 사람들도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를 모를 것이니 이처럼 어둡게 할 수 없으므로 신들이 당초에 조율을 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조율하면 그도 상은이 후한 것을 알고 사람들도 속이 시원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김한노의 일이 엄미하여 밝히기 어려운 것이라면 주문할 수 있겠으나 이 일은 주문할 수 없다. 처음에 이미 벼슬을 빼앗고 또 귀양 보내게 하였는데 이제 또 멀리 귀양 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 하였다. 준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16일 병자 여섯 번째 기사 대간이 또 아뢰기를 김한노의 주의사항은 본디 한 가지가 아니므로 이제 귀양 보내어도 죄명이 뚜렷하지 않으며 한때의 사람들이 그 분명하지 않은 것을 괴이하게 여길 뿐더러 사필에 남기면 후세의 사람들도 의심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이것이 어찌 임금이 소인을 다스리는 무사람과 함께 벌이는 도리겠습니까? 공자가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하지 않다 하였거니와 어찌 죄명이 없이 사람을 귀양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전지안의 죄명을 분명히 적어 후세에서 먼데나 가까운 데의 사람들이 다 그 죄를 얻은 까닭을 알게 하고 호오의 공정을 크게 보여 먼데로 귀양 보내시면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나도 과연 죄성을 죄명 없이 귀양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전에 고신을 빼앗았을 때 대신에게 의논하니 전지에 죄명을 넣으려면 형세가 어려워진다고 함으로 넣지 않았다. 이제 대간이 아랜대로 죄명을 넣도록 하라. 적소는 짐작해서 하겠으나 변경할 수는 없다 하였다. 준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17일 정축 첫 번째 기사 공조의 공사를 내렸다. 이제 겨울이 깊어졌으므로 모든 영선을 다 멈추기를 청하였으나 그 먼 군과 해정, 옹주의 집은 오래도록 일을 끝내지 못하였으므로 물리가 일어난 지 이미 오랜데 이제 일을 멈추더라도 내년 봄에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니 이 두 집은 일을 멈추지 말고 다른 일은 다 멈추라. 준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17일 정축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김한노는 죄가 무거운데 이제 듣건대 파주에 부처한다 하니 이것은 공론을 체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임금이 소인을 처치하는 것이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오직 인인이라야 유방하여 사어로 내쳐 중국에 함께 있지 못하게 한다 하였습니다. 모름지기 멀리 귀양 보내어 공론을 쾌하게 하소서 하고 두 번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준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17일 정축 세 번째 기사 대간이 또 상차하기를 옛 임금은 관인하고 혜자하여 쉽사리 사람을 끊지 않았으나 소인을 처치하는 데 있어서는 털것만큼도 용서하지 않아서 매우 엄밀하게 다스리고 막았습니다. 순임금이 사흉을 다스려 사예에 내쫓았으므로 사흉이 당우 때의 화를 만나지 못하였고 헌정은 당나라의 중주인데도 팔사마를 극변해 거칠고 더러운 지역으로 귀양 보냈으므로 팔사마가 또한 당나라 때 화를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김한노의 죄는 율문을 살피어 주의를 정한다면 멀리 귀양 보내어도 부족하니 어찌 사이용 팔사마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러한데도 부처하는 것이 서울과 매우 가까워서 하루 안에 다녀올 수 있으니 이것이 어찌 중재인이 귀양 갈 곳이겠습니까? 성종조에 있어서 임사홍도 공주의 시아버지였으니 그 후하게 돌보는 은희가 어찌 전하께서 김한노에게 대한 것과 다르겠습니까? 임사홍은 소인일지라도 당신은 또한 임금의 말을 사칭하여 전파한 죄가 없었으나 성종께서 우환을 깊고 멀게 염려하여 대의로 결단하시어 사언을 돌보지 않고 공론에 따라 멀리 의지로 귀양 보내셨으므로 임사홍이 끝내 성종의 세상에서 조정에 화를 끼치지 못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순 임금이 사용을 다스린 것처럼 하지 못하시더라도 도리어 헌종이 팔삼하는 멀리 귀양 보낸 것처럼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 승종의 마음으로 삼아 은정을 끊고 법을 바루어 기만노를 멀리 귀양 보내어 공론을 쾌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배소를 정하였으니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진주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17일 정충 네 번째 기사 사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18일 무인 첫 번째 기사 동지 하례를 받다. 전쟁이 젖었으므로 권정례로 행하다. 진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18일 무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상께서 본디 진노하여 죄 주셔야 아래 사람이 지게 될 것인데 대간이 여러 날 개청한 뒤에 파직하여 또 여러 날 개청한 뒤에 고신을 빼앗고 또 사직한 뒤에야 귀양 보내라고 명하되 도리어 다만 일정 안의 땅으로 귀양 보내셨습니다. 대저 임금의 정사가 이처럼 잠시 쉽게 넘어가고 구차한 사이에 기강이 절로 퇴폐하거니와 이렇게 하면 기만노가 스스로 징계되지 않을 뿐더러 그 밖의 소인도 국가의 정령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계절로 바야로 추울 때인데 따뜻한 날씨가 봄과 같습니다. 대저 한설한 하늘의 음양이고 상벌이란 임금의 음양인데 지금 음양이 어그러진 것이 무슨 일 때문에 그러하다고 지칭할 수는 없으나 인심이 있는 곳에 천의가 따르는 것이니 아마도 기강이 퇴폐함으로 천의도 이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만노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귀양 보내지 못할지라도 어찌 하루에 다녀올 것에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빨리 멀리 옮기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요즘 추운 달에 따뜻한 날씨가 봄과 같은 기강이 퇴폐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마땅하나 기만노를 붙여하는 원근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사가 정한 것이니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진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18일 모인 세 번째 기사 헌납 안증손이 아뢰기를 아직 상회례를 행하지 않았으므로 홀로 아뢰었다. 임금이 벌 줄 때는 반드시 죄에 합당하게 해야 안심이 복종하는 것인데 이제 김안노는 죄가 큰데도 다만 기내의 반일정에 귀양 보냈으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인심을 복종시키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재상은 죄가 작으면 파직하고 죄가 무거우면 고신을 빼앗는 것이다. 더 무거움으로 귀양 보냈는데 어찌 원근을 헤아리겠는가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진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18일 무인 네 번째 기사 대간이 김안노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진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18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다시 상차하여 김안노의 죄를 논하니 도중에 반잠을 자고 갈만한 곳으로 옮기라고 명하고 밤잠을 자고 갈만한 곳으로 옮기라고 명하고 드디어 풍덕군으로 귀양 보냈다. 사실은 논하다 김안노는 엄사한 소인으로 왕실과 혼인한 인연으로 안팎과 체결하여 위복을 마음대로 하였으므로 죄를 용서하지 말아야 마땅하니 유북에 보내더라도 받아주지 않을 것인데 서울에서 하룻길 되는 곳에 두어 분을 내고 해독을 끼치는 마음을 길러준 것은 무슨 까닭인가. 진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18일 무인 여섯 번째 기사 훈련은 도중 이 지방이 아뢰기를 신을 시켜 의주에 가서 성터를 살펴 정하게 하셨습니다. 무릇 진을 옮기고 진을 설치하는 일은 매우 중대하므로 반드시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그르치면 후에 하에도 미치지 못하니 가라 주소서 하니 전개하기를 내가 생각하기를 이를 맡기는 것은 마땅한 사람에 달려 있고 운신이냐 무신이냐에 달려있지 않으나 조정의 중대한 일은 반드시 지위가 높은 문신을 보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에 논의가 있을 것이므로 대신에게 물었는데 대신이 경이라야 한다 하였다. 경은 사용하지 말라 하였다. 진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19일 기묘 첫 번째 기사 홍숙을 의정부 우찬성으로 긴급핍을 좌참찬으로 이항을 우참찬으로 요담년을 병조판스로 선중돈을 사헌부대사안으로 이사균을 형조참판으로 정응리는 홍문관 부응기로 정은호를 수찬으로 삼다.
전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19일 기묘 두 번째 기사 태백이 오지에 보이다. 전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20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전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20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전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21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삼궁이 아래였다. 대내전의 사성 인숙서당이 가져온 상물을 예조가 값을 깎아서 사게 하였습니다. 대저 외국을 대우하는 것은 반드시 너그러워야 하니 궁각의 예의에 따라 예전 값대로 사도록 하여 먼 데서 온 사람이 바라는 마음을 위로하소서. 전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21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시간간 이환이 아래기를 그늘 평안도 감사 김극성이 의주의 묵은 땅에 보를 두고 밭을 일구기를 결정하였는데 조정이 의논하여 이 지방을 보내어 다시 살펴 정하게 하였습니다. 당초에 김극성 주 윤손이 다 변방의 일을 알고 계략이 있으므로 본도의 감사 병사로 삼아 변방의 일을 맡겼고 그들이 이미 형세를 살펴 정할 때에 합당하도록 힘썼는데 또 직위가 낮은 자를 보내어 다시 살피게 하면 곧 김극성을 등을 믿지 않은 것이 되니 사체에 어그러집니다. 의주 수구보 위쪽의 종저동과 송산 위쪽의 금강 사동은 일굴만 하나 수하기 어려워서 꺼릴 뿐입니다. 또 종저동은 의주에서 30리 떨어져 있고 금강 사동은 의주에서 20리 떨어져 있어 강변에서 종조동을 거쳐 금강 사동에 이르는 정로가 겨우 반식정이므로 워낙 백성이 흩어져 살며 농사짓게 할 수 없으니 반드시 그곳에 작은 보를 두고 출입하면서 경작하고 겨울에는 의주성으로 거두어 들여야 편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극성이 이미 보를 둘 것을 살펴 정하여 치게 하기를 종저동 일대에 있는 사면이 높고 험하여 그 가운데 샘이 있으므로 성을 쌓으면 100여 집을 들일 수 있고 금강사동은 사면이 평평하므로 성터의 크기는 사람의 수에 따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이처럼 상세하게 아뢰었으므로 매우 마땅한데 이것은 버리고 채용하지 않고 조정의 의논은 사람을 보내 다시 설업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만약 강변에 큰 보를 두어 지킨다면 그 패단이 작지 않을 것이니 어찌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국가에서 이미 의주를 중하게 여겨 성곽을 증축하고 사람도 아직 채우지 못하였는데 이제 또 큰 보를 따로 세우면 힘이 갈라지고 패단이 많을 것이니 그것이 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평안도는 구축한 뒤로 한 도가 소연한데 이제 또 여역으로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아 피곤이 매우 심하므로 워낙 쉬이 회복하기에 겨를이 없을 터인데 어찌 이 일로 말미암아 사신이 왕래하여 소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소유하게 되면 백성이 뒷날 일구어서 의지해 사는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 도망할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이 일을 대신들에게 다시 물어 처치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변방의 형세를 내가 어찌 잘 알겠는가. 다만 대신에 이 지방이 본디 형세를 알고 또 단기로 왕래한다 함으로 보내는 것이다. 아랫 바와 같다면 대신에게 묻겠다 하였다. 전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21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경륜에서 이완이 말한 것을 사인에게 전하여 삼공에게 수의하라. 전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22일 의모 첫 번째 기사 삼공이 의논 아래기를 의주의 밭을 일구고 보를 두는 일은 정부에 있는 자들이 다 변방의 일에 익숙하지 못하므로 전에 평안도의 감사 병사의 계번에 따라 의논하였더니 의논에 가지 않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의논을 정하고 있어 백성을 옮겨서 채울 수 있으므로 그 형세가 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늦출 수도 없는데 조정의 뜻을 문서로 본도에 알리기는 워낙 어렵습니다. 다만 그 도의 감사 병사는 다 직위가 높은 사람인데 이 지방을 보내는 것은 과연 옳지 않으므로 정예품인 재상을 보내는 것이 마땅할 듯 하나 이 한 가지 일을 위하여 재상을 보내는 것도 옳지 않으니
그곳의 형세에 익숙한 당 하관을 보내어 본도의 감사 병사에게 조정의 뜻을 일러서 살펴 정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고 정원에 전교하기를. 당 하관으로서 뒷날 변방의 일을 맡길 만한 지위가 높은 문신을 가려 단기로 달려가서 감사 병사에게 조정의 뜻을 일러서 살펴 정하게 하라고 비변사에 전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25일 임호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20일 임호 세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전주부 연초의 명창은 전감사 이사균에게 청하여 문과 향시의 시관과 각 고을의 유생 고강의 자사원이 되어 광주 나주 등을 횡행하다가 세감사 유여림이 부에 이르렀을 때도 최명창이 곧 돌아 명을 맞이하지 않고 순찰사가 부에 들어간 뒤에야 돌아와서 교세에 숙배하기를 청하였으므로 유여림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드디어 삼공형을 추구하고 도사를 시켜 최명창을 추구하니 고강하지 않으면 정감사의 명을 버려두는 것이 된다 하였습니다. 새 감사가 교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감사를 없인 여기더라도 어찌 교수를 존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순찰사 김극핍도 최명창을 거르다 하였으나 그래도 제 잘못을 모르고 고강도 공사인데 공사로 간 것이 무슨 옳지 않은 것이 있는가 하였습니다. 최명창을 파직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최명창은 이품인 재상이므로 쉽사리 파직할 수 없는데 더구나 추구한다 하니 추구를 끝낸 뒤에 파직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중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23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차코장 김석철이 아뢰기를 천점에서 짐승을 몰 때 고약한 범이 포위를 뚫고 달아나 광릉의 남쪽 산으로 들어갔는데 능 근처에서 함부로 사냥하기 미안하고 잡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내금이 민숙이 후부의 통장으로서 바야흐로 버려서서 몰아갈 때 약속을 따르지 않고 편한 대로 산골짜기로 달려 내려갔는데 불러도 오지 않고 군사를 해산한 뒤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추구하여 죄주지 않으면 뒤에 징계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민숙은 대장의 명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이리 군율에 관계되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건부에 내려 추구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23일 개미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최명창의 일을 아뢰니 전지를 봉입하고 추구하라고 명하였다. 중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23일 개미 세 번째 기사 병안도관찰사 김극성이 치게 하였다. 도내에서 9월부터 10월 초까지 병을 앓아 죽은 자가 창성에서 61명이고 곽산에서 64명이고 앓아 누운 자가 64명이고 철산에서 15명이며 태천, 정주, 구성의 연경 한 곳에서 전염되어 죽은 자가 69명입니다. 사시는 논한다. 의주의 역사에서 사람이 많이 얼어 죽고 또 강변의 옛 무덤에 돌을 죄다 파다가 성을 쌓았는데 이런 변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여연 등에서 야인을 쫓아낼 때 인마가 많이 죽었으므로 원기가 가져온 것이다 하여 이 지방 등에게 원망을 돌렸다. 중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24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충청도 온양 아산 등에서 천둥하다. 중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25일 얼류 첫 번째 기사 대궐 안 서너 곳에서 생가를 기르라고 명하였다. 생갈은 약용인데 완화에 매우 요긴하므로 상종 때의 명하에 중국에서 사다가 급내에서 길러 급한 소용에 대비하게 하였다. 생갈은 산전갈을 말합니다. 중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25일 얼류 두 번째 기사 충청도 문의, 회인 등의 고을에 천둥하고 번개가 치다. 중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26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의금부에 민숙의 죄를 추구하여 주장의 한때의 영을 어겼으므로 참대시에 해당한다고 조율하여 아뢰니 전교하기라. 근래 굴령이 해이하니 정배 신부에 상세히 복심하게 하겠으나 우선 의윤으로 판부하라 하였다.
준조실록 52권 중종 19년 11월 26일 병술 두 번째 기사 병조가 함경도 절도사의 계본에 의하여 아뢰기라. 별해본은 함흥에서 11 식장이므로 중간에 한 현을 두어야 한다는 것과 겨울에 보병을 들여보내어 방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등의 큰 일이므로 해주가 홀로 결단할 수 없으니 조정과 의논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